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5째 시즌의 벌써 마지막이네요. 10번째 강의.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몇 주 전 제가 개업하고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나이는 60대 중반이었고 3개월 전에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뵌 적은 없었어요. 암 수술 3개월 정도 되니까는 그렇게 병색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괜찮은데 고민하다가 한 2달을 고민하다가 오게 된 이유가 불안초조하고 온몸이 저릿저릿하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정신력으로 그놈의 정신력 정말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정신력으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찾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찾아올 정도면 되게 심한 거예요. 특히 의사들이 다른 과 의사들이 정신과를 찾는다는 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 아니에요. 지네들이 알아서 약 지어 먹거나 약 잘못 먹거나 제대로 의과대학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정신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냥 약만 주워 먹지요, 몰래. 그러면서 정신과에 오는 걸 자신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의사들이 병원에 오면은 그리고 예민한 환자들은 약 이름 다 물어봐요. 우리는 그 약 봉투에 프린터가 없어서 정신과는 원내에서 약을 주잖아요. 원외 처방이 아니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약을 병원 내에서 지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약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은 약 이름 적어드려요. 우리는 처방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으로 끊어달라고 하는데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약 이름을 적어드리죠. 저도 지금 약을 3가지 먹고 있습니다. 고혈압약 3알. 왜냐하면 혈압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1알 먹다가 2알 먹다가 지금은 3가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같은 약 3알이 아니라 3가지가 다 달라요. 작용 기전이 다 다른 거죠. 갑상선 약 2알. 갑상선을 떼냈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 1알.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 번도 약에 대해서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찾아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타이레놀 엄청 많이 팔렸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타이레놀 설명서 읽어보신 분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아주 예민한 분 아니면 설명서를 읽어보면 그 약 먹지 못해요. 그렇게 안전하다는 약도. 하지만 경고에 이렇게 나옵니다. 매일 3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무슨 상의를 해? 먹지 말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내가 책임질 일 있어요? 또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간 독성으로 인해 간 이식을 해야 할 수 있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 스티븐 존스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 용해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인데, 중대한 피부 반응이 아니라 죽어요. 이 병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피부 반응의 징후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약 투여 후 피부 발진이나 다른 과민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약사한테 약 설명 들어보신 적 있어요? 타이레놀 사면서? 타이레놀은 가만히 있어봐. 저기서도 팔잖아. 편의점에서도 팔지 않아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약은 아세타미노펜을 함유하고 있다. 1일 최대 용량 4000mg을 초과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성분명이 아세타미노펜이거든요. 아세타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4000mg이나 먹었으면 500mg거든요. 500에서 650mg 때문에 6알 4-5알 이상 먹으면 안 되네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이 약의 과민증, 소화성 궤양 환자, 심한 혈액 이상, 심한 간장애, 심한 콩팥장애, 심한 심장 기능 저하, 아스피린 천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사람, 사만계 항우울제나 바비탈계 약물을 복용한 사람, 알코올 복용한 사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근데 알코올 복용하고 난 다음날 술 기운 남은 상태에서 머리 아프면은 타이레놀을 먹어요.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신장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소화성 궤양의 병력, 혈액 이상, 출혈 경향, 심장 기능, 신장 기능,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기관지 천식, 고령자, 인부 또는 수유부, 와파린 장기 복용자, 다음의 약물을 복용한 환자, 리튬이나 치아직계 이뇨제. 그럼 도대체 이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다음과 같을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아나필락시스 증상, 과민성 알러지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도가 붓고 죽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어떤 약을 먹더라도 이 아나필락시스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 모르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의료사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이 약에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호흡곤란, 온몸이 붉어짐, 혈관 부기, 두드러기, 천식 발작. 그 다음에 혈액은 혈수판 감소, 과립구 감소, 용혈성, 청색증, 용혈성 빈혈, 메트로헤모글로빈 혈증, 혈소판 기능 저하, 청색증, 과민증, 얼굴 붓기,
호흡곤란, 땀이남, 저혈압, 쇼크, 소화기는 구역, 구토, 식사, 식욕부진, 장기 복용 시 위장출혈, 소화성 궤양, 천공 등의 위장관계 이상 반응, 피부는 발진, 알레르기 반응. 말하기도 힘들다. 피부 점막암 증후군, 스티븐 존스 증후군, 아까 얘기했죠. 중독성 표피 괴사 용해, 그것도 사망할 수 있죠. 장기 투여 시 만성 간 괴사, 급성 췌장 이염, 만성 관염, 신장 독성, 과량 투여 시 간장, 신장, 심장 근육의 괴사, 썩는다는 얘기예요. 간장, 신장, 심장 근육이. 면역기 장애, 매우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반응, 과민증. 간 담독에는 왜 간수치라 그러죠? GOT, GPT. 지금은 AST, ALT라 그러는데 그게 올라갈 수 있어요. 피부는 고정 발진. 기타 이약을 복용 시 주의할 사항, 일반적 증상, 과민 증상을 예측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타이레놀 먹으면서 충분한 상담 받으라고. 소염 진통제에 의한 치료는 원인요법이 아닌 대증요법, 증상별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는 임시변통이란 소리죠.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장기 복용하는 경우 정기적인 임상검사, 소변, 혈액, 간 기능 검사 등을 받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 복용 중지, 약물요법 이외의 치료법도 고려한다. 약물요법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약물요법 말고 뭘 어떻게 하라고, 운동하라고.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급성 통증 및 발열의 정도를 고려하여 복용한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약물의 장기 복용은 피한다. 원인요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한다. 소아 및 고령자는 최소 필요량을 복용하고 이상 반응에 유의한다. 과도한 체온 강화, 허탈, 사진행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고열을 수반하는 소아 및 고령자 또는 소모성 질환 환자의 경우 복용 후 상태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 부작용 진짜 많기도 하다. 다른 소염 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한다. 통증에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 없이 통증에 1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복용하지 않고 발열에 3일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3일 지나면 뭐 먹어? 브루펜?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써져 있는 거랑. 이 약 복용 시 감염증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게 말할 수 있으므로 감염증이 합병된 환자의 경우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항균제를 함께 복용해야 한다. 근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감염, 바이러스는 상관없고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감염됐을 경우 이 약을 먹게 되면은 감염됐는지 모르니까 항생제랑 같이 먹으라는 소리예요. 과량 투여 시의 처치는 과량 투여할 일이 없으니까 저장상의 주의사항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정도 부작용은요 소화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이레놀 정도의 진짜 안전한 약에 대한 부작용 설명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정신과 약이나 내과 약이나 피부과 약이나 이런 거는 꼼꼼히 읽어보거든요. 놀래서 못 먹어요. 겁나서 못 먹어요. 하지만 타이레놀 부작용 설명서 읽어본 사람이라면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 타이레놀 이렇게 위험한 약이구나. 응? 그런데 나는 그 이번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열흘씩, 2주씩, 3주씩 막 먹어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면 나는 뭐야? 철이냐?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는 제가 설명서를 읽지 않는 이유는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약을 개발할 때 플라시보 효과보다 높으면은 그 약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플라시보 효과가 좋아요. 사람이 믿는 대로 그 약이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중 맹검 실험이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하나는 가짜 약 주고 하나는 진짜 약 주고 실험하잖아요. 그런데 가짜 약 주고 밀가루로 만든 약 주잖아요. 그래도 부작용 나타나요.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역플라시보지고요. 역플라시보죠. 그래서 저는 설명서 읽지 않아요. 읽어봤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뭐 다른 약은 뭐 특별할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없던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암식에 걸리니까 설명서 읽어보니까 구역, 구토, 발진, 그 다음에 졸림, 그 다음에 운전하지 말라, 뭐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간 독성, 간이 파괴될 수 있어요. 타이레놀을 많이 먹고 간 독성으로 그냥 일주일 만에 간이 녹아버려서 간이 식했거나 사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안전한 약이 아니죠. 약이라는 게 안전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설명서 읽고 딱 약 먹으면 안 생기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그게 자기 암시에 잘 걸리는 사람들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최면요법을 시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군의관 때 하도 심심해가지고 나도 최면요법이나 좀 하자. 그래서 했는데 되게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최면을 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최면이 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면에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건 효과가 없고 최면에 잘 걸리는 타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팔 들라 그러면 쑥쑥 팔 올라가고 다리 올리라 그러면 그냥 다리 올리고 아픈 거 금방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못 걷던 환자들 걷게 하고 제가 그 옛날에 그 유명했던 무슨 최모 그 전도사보다 훨씬 더 많이 걷게 했을 거예요. 군의관 때. 그래서 하여튼 저는 부작용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고 제 방법이 맞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먹느냐? 부작용? 미리 알면 좋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도 그게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백신 보세요. 코로나 백신. 젊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죽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거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리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명은 제천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이라든지 성격 그런 것에 따라서 저는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냥 약 드시고, 약 드리면 드시고, 잘 믿는 분들이 확실히 좋아져요. 빨리 좋아지고. 약 적어가고, 그거 부작용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분들은 확실히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치료 저항이 걸리고,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약도 빼먹고, 약 무서워서 약 반으로 줄여 먹고,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장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유약 장수라 그러죠. 옛날 사람들 고혈압 당뇨 있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40대 50대 환갑잔치 했잖아요. 60도 되기 전에 고혈압 당뇨 있는 거 모르고 뇌경색으로 죽거나 뇌출혈로 죽거나 당뇨 합병증으로 죽거나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일찍 발견하잖아요. 40대, 50대 발견해서 약물을 죽을 때까지 먹으니까 어때요? 수명이 길어졌죠. 약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한 해 10,000명인가 15,000명인가 정확하지 않아요. 죽거든요. 그렇다고 자동차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 떨어지는 사고도 1년에 몇 번씩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게 무서워서 비행기 못 타고 여행 못 다닐 수는 또 없지 않을까요? 또 그게 무서우면 뭐 할 수 없죠. 인명은 제천이고 체질의 이상 반응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잘 선택해서 약물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신과에 대한 약물에 대한 편견은 더욱 심하죠. 뇌가 녹는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뇌가 녹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부터 약을 먹으면 끊지 못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고혈압 당뇨약은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먹으면서 못 끊잖아요.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가 완치가 안 되니까 못 끊는 거지. 약을 한 번 먹으면 그래서 고혈압 당뇨약 안 먹는 분도 있어요. 난 진짜 그런 분들 보면 답답해가지고 그게 약을 먹으면 못 끊는다. 한 번 먹으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가 완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합병증 생길까 봐서. 우리도 만성질환이 있거든요. 내과만 만성질환이 있나요? 정신과도 만성질환이 있죠. 내과만 고혈압 당뇨 있나요? 우리도 있어요. 조현병이라든지 만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평생 약 드셔야 돼요. 그리고 공황장애도 뭐 가수 김장훈도 지금 한 20, 30년 됐을걸요. 약 드신 지가. 그 다음에 그 이상민도 TV에 나와서 자기 약 먹은 지 뭐 10년 됐다든가 뭐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이 있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잉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쓰고 말았네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가짜 뉴스가 넘쳐나요. 그걸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신만의 주관적인 경험을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올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거 진실을 파헤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그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진짜 약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가진 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병 때문이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세월호 사건 보세요. 지난 정권이 좌파 정권이었잖아요. 좌파 정권에서 5년 동안 팠어요. 나온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실물도 있고 배도 인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은 아이 우파 정권이야. 표 떨어지니까 굳이 세월호 사건을 갖다가 그렇게 밝히겠어? 응? 그러니까는 그냥 넘어갔겠지 하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뒤졌겠어요. 그래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진실을 파헤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관을 갖지 못하면 이리저리 휘둘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민과 번민에 쌓여 있는 사람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거 선택해도 괜찮아요. 이거 하다가 이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른 선택하면 돼요. 인생에 법칙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시행착오를 너무 안 겪으려고 해요. 시행착오 겪으면 또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선택하세요. 그냥 자기가 결정했으면 그건 된 겁니다. 자신이 이리저리 재보고 결정하고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완벽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니 말입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공부 하면 좋죠. 하지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근기가 좋아서 죽음도 잘 받아들이고 마음도 편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마시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냥 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이 많아서 또 재밌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선택만 있다면 인생은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걸 재미로 삼아도 좋습니다. 인생을 더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또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